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비임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뭐 한 30분가량 간단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항공 분야 빔 기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그 빔 기술의 그 중요한 결과물 중에 하나가 항만빔 통합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구현이 되는 기능 중에 협업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 앞에서도 박상무 대표님 말씀해 주셨겠지만 ISO 19650을 기반으로 한 CD 체계 구축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직 저희가 이 체계는 완료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개발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뭐 ISO 19650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마 간단히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빔의 핵심이 뭐 정보를 다루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체 간의 프로세스상에서의 협업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그때 발생되는 정보들 간의 통합, 공유, 관리, 협업, 그리고 갱신이나 또 검토, 승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에즈빌트 모델 등은 아카이브돼서 이제 저장이 되고 후속 단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빔 자체가 정보의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끊김이 없이 잘 전달하고 상호 공유하고, 그리고 높은 품질의 정보 등을 그 다음 단계에 이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협업 체계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은 기존에 사실은 협업 체계가 분산이나 폐쇄 이런 단점이 좀 있죠. 주체 간의 상호 연결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빔이 도입되면서 어떤 상용화된 빔 플랫폼을 쓰거나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제약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플랫폼 협업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그런 이제 만들어진 에즈빌트의 빔 모델의 제출 관리를 위해서는 발주처가 승인한 최종 빔 모델이 구성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해외 프로젝트에서 아주 필수적인 발주자 요구사항으로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국가별 자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에 따라서 협업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IS 19650을 기반으로 한 어떤 CD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간단한 뭐 연구 동향이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제 협업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 왔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ISO 19690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아니라, 이제 빔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누가 빔을 적용하는지, 그럼 정보 관리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협업 관리 기능 등을 이제 통합해 왔습니다. 해외는 이미 오토데스크라든지 뭐 등등의 그 플랫폼을 통해서는 어떤 CD 기반의 정보 관리라든지 버전 관리, 이력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상용 툴을 쓰지 못하는 공공의 관점에서는 어떤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어떤 플랫폼 구축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그 플랫폼의 종류고요. 뭐 저희가 한 26개 정도 되는 것들을 분석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습니다. 뭐 아코넥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프로젝트 와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빔 360 같은 이제 공통의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빔, 트림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협업의 기능 등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 안에서의 문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협업 과정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그런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뷰어 개념에서의 검토라든지 리뷰, 갱신을 위한 정보들 관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플랫폼을 좀 기능을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항만이라는 이제 특징을 저희가 이제 담고, 그에 따르는 어떤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을 좀 설정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CD 개념은 뭐 앞에서 아마 그 포스 엣지 계신 박상국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뭐 CD라는 게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CD라고 얘기하면 공통 데이터 환경, 정보를 하나의 환경에서 공유하고 관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 즉 이제 정보 유통이죠. 유통은 전 주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 프로세스 상에서도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생성하는 정보를 중복이나 혼선이 없도록, 그러니까 즉 단일의 포맷이나 단일의 정보 체계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수집, 관리, 배포, 교환하기 위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그 CD라는 개념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체계는 영국에서 이제 그 BSI 파스가 11921부터 해서 6까지 있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IS 19650으로 나오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국제 표준의 근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이제 체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CD를 다루는 내용의 핵심은 IS 19650 1과 2의 일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챕터에 대한 내용 등을 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IS 19650-1에는 12번 챕터에 공통정보 환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BSI 파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등을 축약해서 넣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준을 보시면 CD의 핵심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정보의 상태 단계, 그러니까 프로세스상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상태 단계에서 발생되는 그 정보들에 대한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들에 포함이 되는 정보의 그 속성, 필드,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명령 규칙,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체계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런 그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되는 그 플랫폼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필수 기능 등이 성과품에 대한 등록 관리, 납품 기능, 그다음에 이슈 및 협업 관리, 그다음에 성과품의 DB 구축 및 활용 기능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이제 ISO 19260-1의 그 CD 환경의 솔루션과 워크플로우의 핵심 요건 등을 좀 담고 있고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정보 컨테이너의 상태 관리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솔루션에 관련된 요구 기능 등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단계라는 것들은 이제 워크 인 프로그레스, 이제 실제 프로젝트 최초에 이제 정보가 넘어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주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단계, 그다음에 이제 승인받은 결과물 등을 출판하고 최종적으로 알카면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각 게이트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게이트 간에 이제 승인 및 권한 절차를 부여받아서 정보를 이관하고 하는 절차들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되는 버전이라든지 상태 코드 등이 변경이 되면서 개정 및 관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 컨테이너의 메타데이터 및 속성 관리나 주체 간의 이슈 상태 전송, 정보의 추적 관리 등이 핵심 기술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190-2에 보면 딜리버리 페이지 오브 SS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CD에 대한 구축 개념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그 정보 컨테이너에 대한 구성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 정보 컨테이너 안에는 뭐 ID라는 필드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코드 체계 구성. 코드 체계는 우리가 버전 관리나 이력 관리할 때 필요한 코드 생성 기준이고, 그 다음에 상태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되는 코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컨테이너의 속성 관리, 그 다음에 교환 과정에서 일단 기록 데이터 등을 이제 메타데이터로 관리하게 되고요. 누가 수정했고 언제 수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부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접근 권한 설정을 통해서 그런 이력 관리나 버전 관리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셨던 이제 상태에 대한 그 단계고요. 그 WIP 단계와 쉐어드 단계, 퍼블리시 단계, 아카이브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각 단계를 이관할 때는 이제 게이트를 통해서 이관하게 돼 있고, 그 게이트 단계에서는 승인과 검토의 절차를 이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 그 최종 결과물 등은 그 다음 단계로 이관이 되게 되고, 최종 이제 아카이브 되는 형태의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구성 체계 그 컨셉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핵심 이제 상세 요소를 한번 보시면 컨테이너의 구성 체계는 메타데이터의 할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각 필드의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각 필드의 구성 요소 등이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코드라든지 기관, 일련 번호, 정보의 표현 코드, 역할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력이나 버전 갱신 관리 등을 가능할 수 있게 메타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드 체계의 예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의 상태 관리는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통해서 변경이나 이력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 단계라든지 쉐어드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퍼블리시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코드 변경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쉐어드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단계로 넘어갈 때는 또 코드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버전이 바뀔 때마다 그 코드가 이제 바뀌는 값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고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그 버전에 대한 계정 관리 코드의 예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S 1960-2의 노테이션 이제 어넥스를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PNN, PNN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P01 값과 01이 기준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정보가 바뀔 때마다 P01, 또 그 02, 03, 04로 붙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파일은 P01에 원래 앞에 있던 가지는 코드 값으로 이제 계정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되는 절차들을 쭉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쉐어드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 내에서의 협업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퍼블리시 되기 전에 일어나는 순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01부터 해서 쭉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WRP 단계에서는 이제 P01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 01이 확정된 안들을 한 번 더 재검토할 때는 P02가 되고 그 02가 이제 선언적인 방법을 통해서 03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쉐어드가 퍼블리시로 넘어갈 때는 P03의 파일의 정보를 갖는 그 파일 등이 이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의 컨테이너와 메타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퍼블리시 단계고요. 똑같습니다. 그 시작 단계는 이제 P01부터 해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억셉트된 파일 등은 별도 다른 코드 값을 가지고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실제 이제 항만 관점에서 참여 주체들 간의 정보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항만의 이제 설계 단계 참여 주체별 역할 등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 사업 수행자, 사업 수행자는 이제 사업 관리자하고 업무 수행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그 보이시는 그림이 실제 중앙에 이제 발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수행자와 사업 업무 소속 관리자 등의 상호 연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실제 플랫폼에 탑재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플랫폼 적용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자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그다음에 그 외부에 떨어져 있는 이제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 이 플랫폼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 등이 발생될 때마다 아까 보셨던 그런 CD 단계 처리 과정 등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납품에 대한 성과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용들을 검토할 때에 대한 프로세스 등도 동일하게 그 CD 단계 구성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델 등을 플랫폼에 올리게 되고 그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최종적으로 성과품 체계의 납품 그 저장이 될 때 그 CD의 단계를 밟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8가지의 이제 대단계를 구분을 했고요. 사전 검토 단계, 제안 요청 단계, 제안 접수 단계, 계약 단계, 착수 단계, 데이터 작성 활용 단계, 성과품 납품 및 관리 제한력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내에서 처리하는 단계는 오른쪽에 보시는 5, 6, 7, 8번에 대한 단계가 되어 있고요. 착수 단계부터 일어나는 발주자와 행위자들 간의 그런 협업 과정들, 그다음에 발생되는 데이터 등에 대한 갱신과 이력 관리들, 그런 이제 승인된 정보들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 등이 이제 이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과품이 넘어왔을 때의 순간부터 해서 성과품이 이제 아카이브되고 그것들이 이제 재활용은 단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와 행위의 정보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저희가 이제 좀 그 CD의 개념으로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스의 외부 활용 시스템 영역이 좀 있고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활용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정보 연동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 내에서의 작업 등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정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단계, 그 착수 단계, 그다음에 성과품 작성 납품 단계, 뭐 이제 검토 단계, 승인 단계에 대한 그 4단계를 가지고 각 주체 간에 여기 보시면 주체 간에 이제 협업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왼쪽에 발주자에서 처리하는 단계와 사업 수행자의 처리 단계, 사업 수행
자 중에서도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처리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보시면 각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는 그 업무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승인과 검토가 발생이 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결과 등은 그 다음 단계의 후속 단계로 이제 이관이 되게 되고요. 그 단계들에 대한 최종적인 아까 이제 코드의 변화나 이력 관리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작성 및 활용 단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CD에 대한 그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 등을 좀 변화 과정 등을 좀 담았고요. 실제 이제 정보들이 변화할 때에 대한 코드 값의 변화에 대한 기준 등을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등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항만빔 통합 플랫폼에 이제 담기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념 설계를 지금 하느라 올해 좀 시간을 많이 좀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무 특성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주체 간의 이제 그 승인과 검토에 대한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마지막 이제 그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종 플랫폼에서는 이제 어떤 그 특정 상황에 따른 협업 과정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도입하는 기관 등이 볼 때 보통 이제 SaaS 개념의 플랫폼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IIS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프라 환경이라 그러죠. 이제 컴퓨팅 환경을 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만이 이제 보안 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전산자원관리원이 아닌 또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 IS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기반으로 어떤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템플릿 형태로 제공하고 우리가 컴퓨터가 굳이 없더라도 온라인만 접속이 되어 있으면 가상의 데스크탑을 통해서 다양한 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여기 위에 보시는 빔 서비스고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만빔 그 라이브러리와 그다음에 품질 검토 등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그다음에 유지 관리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담는 사스 개념의 항만빔 브라우저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활동 등을 이제 통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제 항만빔 대시보드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등을 담게 되고 여기 그림의 아래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슈 관리와 협업 도구, 그다음에 통합빔 뷰어가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빔 파일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일 서버의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그 설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스토리지의 관계, 파일 스토리지의 관계,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관계를 좀 설정을 해서 실제 저희 플랫폼 환경에서 이 기능 등이 운영되도록 했고요. 그래서 파일을 공유하고 관리하고 전송하고 이거 하나는 특성에 따라서 이 스토리지를 정의하는 단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할 건가 아니면 파일 서버의 폴더 체계를 통해서 공유할 건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은 이제 그 스토리지에 대한 할당과 활용 단계를 좀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그 파일, 빔 파일 등을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사스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면 그 대용량의 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고속 처리 기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파스에 그 vGPU 이제 가상 GPU를 좀 달고 실제 그러지 않았을 때와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성능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로딩 속도라든지 렌더링에 대한 품질 성능을 좀 비교를 했었고요. 대체적으로 그 저희가 개발한 vGPU를 이제 플랫폼에 달았을 때 상당한 이제 성능 개선이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딩 속도의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렌더링 시간, 그다음에 이제 그 품질에 대한 비교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 위에 보시면 그림이 그런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로딩하는 속도도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에서의 테스트도, 그러니까 그 뷰어 하면은 저희 플랫폼 위에 올려놓은 그 뷰어 서비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이제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이제 그 협업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담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이 내에서 공통의 이제 결제 승인 권한 체계를 일단 담고
그 체계를 협업의 환경과 매칭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민간 등이 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용자 구성의 관점에서의 어떤 브라우저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빔 데이터에 대한 그 처리 활동들, 그다음에 주체 간의 협업 활동 등이 실제 통계적 정보로 나올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프로젝트 관리 정보로 좀 구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별도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지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항만 시설이 최근에 이제 종합 성능 평가 체계를 좀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모델을 측정하고 그 빅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이제 향후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변화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가 빔으로 반영이 돼서 빔의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일반적으로 통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각각 시스템에서의 별도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보통 링크하는 방식의 통합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개발되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원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동일한 개발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그런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와 템플릿들, 파스에 개발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내가 없더라도 저희 쪽 마켓플레이스에 접속을 해서 가상의 데스크탑을 제공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설치된 다양한 빔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뭐 빔 서버 닷센터라는 그 뭐 오픈 소스 개념의 플랫폼도 저희가 그 템플릿 담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지금 개발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CD 전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CD 파일에 대한 정보 수정 단계를 볼 수 있고 이 정보 등이 이제 수정될 때마다 결제에 태워지게 되고 버전 등이 이제 로그 파일로 저장이 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제 승인에 대한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앞에서 언급드렸던 저희 플랫폼의 간단한 환경을 좀 보실 텐데요. 저희 이제 IS 환경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제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사용자가 CPU, 메모리, 저장 장치 등을 이제 제공이나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템플릿, 그러니까 윈도우나 우리가 생각한 다른 그 뭐 빔 소프트웨어 또는 뷰어 등을 통해서 이걸 하나의 템플릿을 구성해 내보면 그런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상의 데스크탑을 통해서 빔의 환경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환경은 이제 파스 환경은 일종의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이고 그 안에서 이제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빔 서버 닷센터를 저희 그 파스 플랫폼에 템플릿으로 이제 만들어서 아파치 톰캣하고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할 때 새로운 어떤 빔 그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톰캣과 빔 서버 닷센터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제공을 받은 뒤에 개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접속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vGPU에 대한 성능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이 파스에 이제 플랫폼에 올려져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 플랫폼의 활용 체계고요. 이게 크게 이제 저희 플랫폼은 IS, 파스, SAS에 대한 전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파일 스토리지, 대용량 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저장 소프트에서 고속 처리 기술 등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실제 개발 환경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자는 항만 빔 사용자, 항만 유관기관에 관련된 사용자들이 있고, 그다음 클라우드 이 플랫폼을 또 운영하는 관리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플랫폼은 일단 1차적으로 항만 협회에 이제 이관할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 지금 이관 비용이나 이관 절차를 좀 밟고 있고요. 그래서 이관이 되고 나면 실제 저희가 부산 신항 2-1단계 3부도에 대해서 테스트 베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반부터 해서 부분 시설에 대한 모델링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에 올려서 실제 전체 플랫폼의 운영 체계를 한꺼번에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년에 이제 확정을 하고 다른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일부 기능인데요. 이게 영상이 좀 길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또 항만 쪽은 아니고요. 그, 혹시 죄송하지만 플레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진흥원 카이아 과제에서 만드는 도로 하천 쪽에 납품 관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시공 단계에서 주로 처리되는 활동 등을 좀 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의 생성부터 해서 그다음 공사비 관리, 공정 공사비에 대한 통합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부 최신의 CD에 대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전 파스 1192 BSI 파스 1192 이제 그 표준에서 나와 있는 기준을 저희가 참조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사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다른 이제 결이 다른 형태의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실제 이 플랫폼은 어떤 뭐 IS나 파스나 새로운 그런 그 통합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개념의 SaaS 형태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각 단계마다 그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는 납품이 되는 성과물 등을 관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그 성과물 등에 대한 그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용자 관리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일부 우리가 칼스에서 담고 있는 기능 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은 했지만 지금 여기 그 한국 인프라 BIM에서 와 계시지만 저희가 실제 인프라 BIM에서 수행했던 그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지금 진행 중인 결과가 아닌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뭐 좀 아쉬울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닐지언정 방향은 그래도 맞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관점으로 간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실제 국토부의 그 예타 기획을 제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타 기획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전주기 협업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뭐 발주자 주체들 그다음에 사업 참여자 주체들 간의 협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런 빔 환경이 전환이 될 경우를 가정하면 결국은 전주기의 과정이나 행위들이 하나의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지금 과정에 좀 있고요. 아마 내년에 저희가 이제 과업을 기획을 완료해서 내후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체계도 이제 이런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발주자 등이 수행하는 발주 단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인허가 단계, 그다음에 설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결과 등이 발주자와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정으로 좀 변화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ISO 19650이 나오면서 이것들에 대한 관심 등이 좀 국가별로 많이 또 생겼습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표준으로 이걸 또 채택한다는 얘기도 또 들어왔고요. 결국은 우리도 우리 것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거화시켜서 잘 개발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채팅창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 적용 업무 단계가 설계 단계와 유지관리 단계로 되어 있는데 시공 단계에서는 활용하지 않거나 혹시 활용도가 낮거나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단계가 설계와 유지관리로만 구분한 이유는 이 과제의 범위가 설계와 유지관리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다루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에 대한 프로세스나 주체들 간의 정보 발생 활동 등을 또 구현을 하면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결제 체계입니다. 결제 권한 체계. 이거를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결제 체계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검토 체계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오픈된 방식으로 사용자가 정의를 해서 결제 라인을 만들고 게이트를 만들고 그 단계에서 실제 누구나 뭐 설계든 시공이든 유지관리든 다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고자 하니까 앞으로 한번 개발되고 난 뒤에 그 적용성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CD 개발을 ISO를 참조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점이 많겠지만 간혹 ISO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 ISO 19690이 뭐 모든 그 기준과 방법 절차를 담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걸 이제 CD라는 공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력이나 버전 관리를 할 때 코드 체계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에 대한 관점이지, 우리가 어떤 국내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다 이 체계로 통합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고 좀 더 교정하고 보완을 해서 저희에 맞는 그런 그 보완된 체계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해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문영석 박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